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안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면 이제 또 휴일인데 내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또 이번 주말에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네. 부처님 오신 날이다 보니까 요게 또 이제 대체 휴일, 월요일까지 또 쉬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 브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라서 저는 이제 벌써부터 이제 웃음이 막 비실비실 새어 나오는 거예요. 아우 신난다 이러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안 신나시는 거예요. 왜 안 신나세요? 쉰다는데. 일해야 되는데 자꾸 빨간 날이 자꾸 생기면은 이거는 원래 공휴일은 복불복이에요. 공휴일은 복불복이래. 맞아. 네? 무슨 기념일 같은 게 일요일에 걸리면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뭐 다행히 뭐 주중에 걸리면은 땡큐인 거고. 그런데 네. 그 대체하고 막 그러면 자꾸 일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아, 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위원님. 자, 스타트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또 이 대표의 무게감이라는 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다들 아시다시피 빨간 날은 휴방입니다. 근데 그 뭐였지? 전에 저는 왜 쉬고 그때 방송 왜 했죠? 그날 쉬는 날이었는데 왜 했지? 아, 노동절이었구나. 그래, 근로자의 날이. 여러분, 근데 근로자의 날도 저는 빨간 날로 이거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저는 이제 장현상 기자님 덕분에 또 쉬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니다. 관람료 내야죠. 아미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박미연님, 요 말이 딱 정답인가요? 대표님은 일해야 되고 직원은 쉬는 게 좋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래 월요일은 쉬는 날인 야구인들이 월요일 다 같이 쉬기 싫은 거 아닐까요? 이 야옹이님 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현역 시절 때도 이제 야구 선수들 또 현역 선수들 같은 경우에 또 월요일 좀 쉬잖아요. 그렇죠. 좀 남다른 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시즌 중에는 화, 수, 목, 금, 토, 일 엿새나 지금 주 6일 근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시간이 짧잖아요. 네.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오후에 갔다가 저녁 때 오는 거니까 그렇게 길진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또 많은 분들 또 시작과 함께 또 시작하십니다. 또 선 좋아요 후 시청하시죠. 이 바바바방님 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쭉쭉쭉 볼까요? 오늘 도기자님, 안쌤님 안녕하세요. 다랑이 안녕님 또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역시 이 박동원 선수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박동원 선수 얘기도 저희가 또 이따가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포수 홈런왕에 또 도전한다는 제목 저희가 또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판다홈님 좀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경현 위원님, 도상 기자님. 안쌤께서 또 우타자 출신이어서 느끼시겠지만 왜 우타자들은 좌타자들보다 프로에서 자리 잡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일단은 뭐 좌타자보다 우타자들이 프로에서 자리 잡는 게 늦는 게 맞나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새로운 리그에 적응할 때도 우타자보다는 좌타자가 빨라요. 아하. 그 이제 그 스윙 메커니즘이 우타자고 좌타자고 다르거든요. 네네. 좌타자는 중심 이동 많이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장 약점인 그 몸이 돌아간다는 그 느낌. 네. 이걸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로 뛰니까. 그렇죠. 이게 치고 돌아가더라도 바로 이렇게 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좌타자는 치러 나가면서 이렇게 투수 쪽으로 이동하면서 밀려서 3루간으로 가도 그래도 안타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우타자 같은 경우는 무조건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약점이 좀 많이 드러나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쭉 보니까 요거 삼성 두산전 이태훈 아쉬운 플레이도 오프닝 주제거리 될 것 같은데 삼성 2군의 민낯을 명확히 볼 수 있던 경기다. 세라피모님이 네이버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어제 사실 연장에서 이제 두 차례 실책 때문에 경기를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태훈 선수 이제 대타로 들어왔다가 이제 수비 1루 파울플라이를 이제 놓치면서 이게 굉장히 큰 뭐라고 해야 될까, 스노우볼이 또 구르게 됐는데, 지금 뭐 어제 경기 라인업만 보더라도 이제 김동진 선수, 아니면은 뭐 안주영 선수, 이태훈 선수, 그리고 윤정빈 선수,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김상민 선수. 지금 사실 새로운 얼굴들이 2군에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1군에서 지금 뛰고는 있는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큰 약점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퓨처스에서 올라오면은 참 긴장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퓨처스 경기가 사실은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네네네. 관중도 없고 그리고 또 함성 소리도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뭐 1군에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긴 하지만 1군에 와서 그래도 관중들이 있는 데서 누가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플레이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 미리 마음의 준비 없이 수비 나가다 보니까 대타 이후에 수비 나가면은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되거든요. 아하. 그런 연유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런 그렇습니다. 실수들은 사실 뭐 평소 잘 안 나오는 실수잖아요. 네. 아무래도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이 네. 쫓기는 거죠. 아, 주전 선수 싹 다 빠지고 에휴 삼성아 불쌍해 행운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지찬 선수고 지금 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오젤 선수도 최근에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계속 좀 이게 대타를 내다가 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전에 삼성 라이온즈의 또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아쉬워하시는 모습 많이 있습니다. 실책 후 너무 표정 굳어서 안쓰럽습니다. 그런데 이루수가 잡았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구자욱 선수도 네가 잡았어야지 하는 듯한 장면이 잡히던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3루하고 1루가 코너 내야수들이 뒤쪽으로 가는 타고 있잖아요. 여기 좀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죠? 이렇게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비 맞다 보니까 많이 휘기도 하고 그래서 유격수하고 이루수가 뒤쪽으로 가는 타구를 많이 잡죠. 왜냐하면 옆에서 보면서 뛰면은 그 낙구 지점 찾기 편하거든요. 그쵸. 머리 위에 있는 것보다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웬만하면은 콜을 해서 이루수나 유격수가 그 뒤에 가서 잡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팀워크라고 봐요. 아하. 네. 콜플레이나 뭐 이런 부분들. 네. 욕심이 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삼성 2군 퓨처스에서도 압도적 꼴찌라는데 참 갑갑하죠. 이런 얘기 세라핌 의원님께서 또 해주셨고 어쩔 수 없죠. 이게 실력입니다. 다시 열정을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사실 또 그렇다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의리 선수 퇴장 얘기도 많군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김연아 선수 이제 머리에 또 이제 이 공이 맞으면서 굉장히 또 아찔한 장면이 연출될 뻔했습니다. 지금 올 시즌에 이의리 선수가 삼진도 물론 많이 잡고 있지만 볼넷도 정말 많이 내주고 있어서 거의 삼진이랑 볼넷 비율이 거의 1대1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구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올 시즌 이의리 선수 참 구속도 오르고 좀 많이 기대를 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 WBC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즌 시작해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제구가 좀 안 잡히는 걸까요, 위원님? 그러게요. 왜 안 잡힐까요? 코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네. 뭐 제구가 안 잡히는 거는 참 그건 본인 스스로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아무리 잘 던지더라도 볼넷이 많으면은 네. 불안해요. 맞아요.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또 볼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는 시기에 또 볼넷이 나오면은 그 승리 투수 요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5이닝은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데 네. 그 불안감 때문에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의리 선수가 본인이 잘 던지고 나서도 계속해서 불안감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이 오른다는 것은 밸런스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구도 원래 이렇게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제구 잡기 위해서 공을 그 구속을 그 포기하면은 오히려 밸런스가 안 좋아서 더 안 좋아지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구속이 좋다는 것은 밸런스가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이 잘 채진다는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볼넷이 좀 줄어야 되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고 또 글쎄요 이의리 선수 뭐 본인 스스로도 네. 좀 답답하겠죠. 근데 그 메커니즘에서 좀 찾아야 돼요. 그 세이버 매트릭스는 결과를 보는 거지 그게 전력 분석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투구 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감 있잖아요. 그 뭐 급하게 그 밸런스라는 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힘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아하.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같은 투구 폼으로 던지는데 제구가 안 된다면은 제구를 잡기 위해서 그 밸런스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전력 분석하는 게 남의 팀만 전력 분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1차적으로. 백장수님이 어제 또 김종국 감독님 투수 기용도 얘기해 주세요. 추격조, 롱맨, 필승조 구분 없이 임기영, 최주민 기용하는데 너무 갈아 쓰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지금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제 5월 말 아직까지 또 이제 순위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럴 때 또 1, 2승 정도 계속 잡을 수 있는 경기는 좀 잡으려고 이 감독들에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감독 입장에서는 그리고 투수 코치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밖에서 볼 때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왜 안 왜 쓰나 안 쓰지?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는 지금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 이겨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최선의 또 투수 교체였다라고 일단은 뭐 감독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팬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이제 투수 교체에 있어서 아쉬움을 드러내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려고 하겠어요? 아 그럼요. 그렇죠. 다 이기려고 하죠. 다 왜냐면 이기려고. 지면은 자격 욕 먹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다롱현 형님 또 어제 얘기해 주셨죠. 그래 어제 트레이드 소식도 있었습니다. 강진성과 또 김정우 선수 트레이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SSG도 지금 뭐 우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곧바로 지금 이제 1군에 등록해서 쓰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이 두산 같은 경우에도 또 2군에서 이 김정우 선수도 또 2군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2군에서 뭐 4세이브 거두고 또 우한 투수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를 영입을 해서 또 불펜을 보강한 최근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양 팀에서는 자리가 없는 선수들을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또 바로 또 기용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트레이드는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 뭐 잠깐 그 기사를 봤는데 네네. 가보고 싶었던 팀이라고 오호.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잠깐 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예전에 뭐 트레이드하면 나를 이제 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했던 선수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트레이드하는 것은 너무 반가운 일이에요. 고마운 일이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팀에서 내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저 팀에서 나를 정말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하는 팀에 가야죠. 선수는 나를 쓰고 싶어하는 팀에 가야죠. 박병호 선수가 그래서 홈런이 된 거 아니에요? 맞네요. 네. 예, 그런 마인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은 어느 팀이고 가봐야 돼요. 이 팀에서 안 되더라도 다른 팀에 가서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나를 원하는 팀이 있다면 선수 생활 좀 이어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남냠님 박동원 마냥 포수 홈런왕 된다면 세계 최초 포수 홈런왕이네요 하셨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04년에 한데 박경환 선수가 또 40홈런 친 적이 있었고 그때 또 홈런왕 했었고 재작년이었나요? 이제 메이저리그에 또 살바도르 페레즈 선수도 또 이 포수이지만 또 홈런왕을 차지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박동원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두 번째 주제 때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만수 선수도 있고 맞네.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일단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 혹은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은 저희가 사이사이에 또 Q&A에 다뤄드리는 시간 가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첫 번째 주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2년차 투수 문동주 선수 또 하나의 대들보 그리고 미래 신인왕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 선수인데요. 지금 계속 부진한 투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기아전 선발 등판에서 4이닝 동안 5피안타 3볼넷 3실점으로 또 부진을 했는데요. 팀이 사실 앞서 있었던 기세를 잡았던 상황에서 추격을 허용을 했고 투구 내용도 또 좋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샀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문동주 선수 어제 1회 때는 볼넷과 포크 그리고 최영우 선수의 또 적시타를 허용을 했고 또 3회 때도 또 연타로 이제 폭투까지 허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좀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이 2회 때부터 3회 때부터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포수 박상원 선수가 이제 고종욱 선수 승부할 때 막 두 번이나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이제 공을 이제 잡는 모습이 또 있었는데 이게 사실 구속은 어제 잘 나왔습니다만 제구 좀 잘 되지 않는 모습 갑자기 좀 흔들리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공이 이렇게 날린다는 거는 네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전에 던지는 거하고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뭐 투수 코치 입장이나 아니면 잘 이렇게 카메라를 느리게 잘 한번 보면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네네. 밸런스가 좋으면 그렇게 날리는 공이 문동주 선수한테 나오지는 않지요. 그러다 밸런스가 깨졌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아니면은 스피드런으로 볼 때 비슷하게 공이 오는 것 같지만 공의 힘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밸런스가 안 좋을 때는 네네네. 공이 날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동주 선수가 160도 찍었잖아요. 네.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봤던 공, 예전 같지 않은 공. 근데 우리가 이제 150 그러면은 와 이렇게 돼서 다 못 치겠다 이런 생각을 들지만 160 뭐 150 후반을 던졌던 투수의 공을 봤다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네. 딱 타석에 들어가면 150은 나오지만 예전 같은 느낌이 안 들면은 오히려 그냥 145를 던졌던 선수가 145를 그냥 계속 던지는 것보다도 눈에 잘 들어와요. 그래요? 예. 네. 학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동주 선수가 좀 안 좋지 않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력 분석은 남의 팀만 하는 게 우리 팀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김기중 선수가 던지는 구정마다 이렇게 막
벼라고 던지면 글러브가 이만해지고 빠른 볼 던지면 이런만해 작아지고 타자들 다 보인다는 거죠, 그죠? 내가 중계하는데도 보이는데 타자는 안 보이겠어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돼요. 네. 뭔가 이제 안 맞았던 선수가 자꾸 맞기 시작하면은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그리고 공이 날린다면은 밸런스도 체크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로 체크를 해야죠. 아, 맞습니다. 지금 다롱이한 형님이 어제 직관 갔는데 동주 너무 투피치네요. 직구 커브만 계속 던졌다. 이게 160짜리, 그리고 150 후반대 페스트볼이더라도 이게 상대 타자들이 페스트볼 빠른 공 들어오지 타이밍 맞추고 노려 쳐야지 이 생각을 하고서 치는 거랑 이게 네. 아닌 거랑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제가 볼 때는 슬라이더 그러니까 제3의 구종 그 커브가 계속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제2의 구종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 원하는 위치에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종이 또 커브라고 하더라고요. 커브가 이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구종이지 제구를 하는 구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구는 빠른 볼만 제구가 되는 거예요. 네. 슬라이더나 이런 건 그렇게 제구가 되는 그런 구종이 아니거든요. 포크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래 이제 대부분의 투수들이 빠른 볼 그다음에 슬라이더를 제2 구종으로 쓰고 커브는 제3의 구종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커브하고 빠른 볼만 던지면은 커브를 포기하죠. 아, 네. 그걸 거르고. 네,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요. 뭐 투스트라이크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 포기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포기하고 빠른 볼만 치면은 뭐 150km? 그저 보니까 150km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150km면 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뭐 커브는 이제 제구가 잘 안 되는 구종이다. 근데 그 볼 카운트가 일단은 너무 불리해지기 전까지는 페스트볼만 노려서 타석에 들어서기 때문에 150 후반, 160짜리 뭐 이런 페스트볼도 좀 공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투구 패턴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슬라이더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제3의 구종, 요거를 사실은 이제 많이 던지는 거,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특히, 뭐, 아니면 슬라이더라든지, 이렇게 투구 패턴을 갑자기 시즌 중에 바꾸는 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문동주 선수는 슬라이더 던질 줄 아는 선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돼요. 아하. 네, 그리고 일단은, 구종을 늘리는 것도 늘리는 거지만, 좀 밸런스를 찾아야 돼요. 공이 네. 이렇게 막 날리고 그럴 때는 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최원호 감독이 투수 출신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하는 감독이니까 곧 좋아지겠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자질이 워낙 또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5월 13일에도 투구수가 73개, 또 19일에는 86개, 25일에는 또 87개. 좀 이제 투구수에서도 계속 관리를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세 경기 연속으로 109 이하입니다. 최원희 감독이 또 역시 투수 출신이고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구수 관리 좀 계속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사실은 뭐 4월 12일이었죠. 기아전 시속 160.1km 찍으면서 국내 투수 최고 신기록, 최고 구속 신기록을 또 세웠었는데 이 경기를 기점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그 이후에 좀 계속 아쉬운 모습이 좀 나오면서 신인왕 경쟁도 지금은 뭐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좀 멀어진 느낌? 아직까지 뭐 시즌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신인왕 경쟁의 문동주 선수의 이름을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한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4이닝 3실점에 76개, 87개, 86개인데 그러면 1인당 이 20개가 훨씬 넘게 던진다는 거죠. 그죠?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뭐 감독 입장에서 잘 던지는 투수인데 100개 채우고 5이닝 넘기면 너무나 좋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이닝당 투구수가 20개 훌쩍 넘어간다면은 지금 뭐 눈에 보기에도 안 좋은 거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9 왜 안 던지게 하나요가 아니라 109를 던질 경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찍 바꾼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통창식 선수도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느린 커브로 재미 보다가 나중에 얻어 맞았어요. 커브, 패스트볼, 투피치는 한계가 있다. 또 서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또 과도하게 언론에서 또 호들갑을 떨어서 어린 문동주가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사실 문동주 선수에 대한 그 스포트라이트가 워낙에 또 있다 보니까 뭐 어린 선수가 좀 부담감을 느끼지 않나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좀 선수마다 다르기는 하겠죠, 의원님?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좀 주목하면은 이제 좋은, 이제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제 뭐 관심으로 받아들이느냐, 요거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본인의 몫이죠. 그걸 이제 딛고 일어나서 스타가 되느냐, 아니냐는 본인의 몫인데, 그만큼 아직 그런 어떤 결과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면은 이건 축복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대선수가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그거는 뭐 본인이 짊어진 몫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부진한 탓을 뭐 언론의 관심 탓이다, 혹은 이제 팬들의 너무 뭐 호들갑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딱 거기까지밖에는 성장할 수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더 그걸 넘어서서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 관심도 좀 즐기고 또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저기 시간적으로 네. 그 한번 말씀드릴 때가 아, 이거 아주 무슨 말씀하시나 했네. 아니,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1187분 시청하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160개입니다. 아니, 지금 10분의 1 가량 지금 안 눌러주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아, 깜짝 놀랐죠. 무슨 얘기 하시려나 했더니 좋아요 좀 저번주에 너무 늦게 해가지고 많이 안 눌렸어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니, 위원님이 이렇게 또 챙기실 정도면 얼마나 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방송 한 번에 한 3번 정도는 해야죠.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행자도 챙기는, 안 챙기는 좆대꾸화를 또 이제 위원님께서 또 챙겨주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 됩니다. 와, 지금 순식간에 100개 올라갔어요. 지금 257개, 263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 서로 부담된 것 같아요. 이의리 선수랑 또 문동준 선수랑 좀 부담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문동준 선수 그래도 이전 두 경기에 비해서 25일이 스스로 위기를 이겨내는 모습이 보여서 좀 안심됐습니다. 자신감과 경험이 쌓이면 대선수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조재호님께서.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2년 차지만 첫 시즌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1군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또 1군에 거의 뭐 시즌 막판에 거의 뭐 맛이나 정도, 맛본 정도, 맛보기 한 정도. 한 시즌을 로테이션을 지켜가면서 자기 루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루틴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선발 던지고 다음날 휴식하고 이런 루틴. 요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올 시즌에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밸런스도 깨질 수 있고, 그리고 그 루틴을 이거 내 루틴 요런 게 아직 없어서 그래요. 아하,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첫 풀타임 시즌이다 보니까 문동주 선수도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또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그런 시즌이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젊은 선수이다 보니까 지금의 부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문동주 선수가 또 이겨내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댓글 한번 또 쭉 소화를 해보면서 저희 Q&A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자. 맞으면서 크는 거죠. 맞기 싫어하면 못 크는 거고, 또 맑은 공기님 또 얘기를 해주셨고, 요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자유9241님이 문동주는 직구로 승부해야 되고, 직구로 타자를 누르지 못하면 그냥 평범한 선수가 될 뿐이다. 유인구는 한 이닝에 한두 개만 사용하자. 그냥 붙어라!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페스티벌로 이겨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선발 투수인데 페스티벌만 가지고 승부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페스티벌만 있으면은 오타린도 맞아요. 아, 그쵸. 오타니 선수도 지금 페스티벌, 스위퍼 요 두 개 던지다가 최근에 공략당했었잖아요, 그죠? 네. 변화구가 있어야지 페스티벌이 써지는 거거든요. 우리 저기 선수들 그 겨울 동안에 매일 그 기계볼 네네. 매일 치는데 그 기계볼하고 똑같은 거예요. 빠른 볼만 던지면 네. 그 변화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이 사는 건데,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결국에는 이제 변화구가 있어야 된다. 요 얘기죠.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에 이제 박세웅 선수 얘기해 주시는 가족사진님 계십니다. 박세웅 선수 이제 완전히 살아난 것 같아요. 어제 볼삼비 7대3,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볼넷인가요? 볼삼비인가요? 네. 7대3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완벽히 회복했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박세웅 선수도 사실 좀 헤맸습니다. 시즌 초반에. 그런데 이제 어제 경기에서는 또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7이닝 동안 삼진 8개, 그리고 4사구 딱 1개밖에 없었고, 2피안타니까 출루 자체를 이제 3차례밖에 허용하지 않았었던 이 박세웅 선수 예전 모습 나오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 자책점도 3.43까지 또 끌어내렸는데, 사실 시즌 초반에 4월달에 좋지 못했었던 모습 5월에 들어서 다시 또 올라오는 또 박세웅 선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 안 좋으면은 올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성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눈에 앞에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평가는 이제 시즌 끝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즌 끝나고 보면은 요럴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래프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구라는 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사이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이 올라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요? 또 뭐 박세웅 선수가 경험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자기 루틴 찾아가겠죠. 맞습니다. 박세웅 선수는 SSG전 승리 투수 됐었던 게 자신감 회복이 컸던 듯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세웅 선수가 이제 WBC 때 좋았잖아요. 네. WBC 때 이렇게 좋았다가 시즌 개막하니까 또 사이클이 살짝 이제 내려오는 시기가 또 시즌 개막했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은 또 다시 또 올라가. 네, 그런 거 많아요. 네, 롯데자이언츠가 또 지금 박세웅 선수 살아나면서 다른 선수 부진을 또 덮어주고 있으니까 이게 또 잘 되는 팀의 또 표본 아니겠습니까? 시범 경기 때 너무 잘 맞잖아요. 그럼 막 마음속으로 그래요. 아씨, 안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범 경기 마지막에 살짝 좋아지면서 시즌에 딱 들어가면 좋겠다. 네. 근데 막 시범 경기 끝날 때도 너무 잘 맞으면 큰일 났다. 이제 시즌 들어가면 안 맞. 내려가는 거 아니냐. 역시나 그렇게 내려가긴 해요. 그래. 이거 안치홍 의원님도 예전에 얘기하셨었거든요. 자기 진짜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 때 컨디션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기대 엄청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개막하니까 그 타격 사이클이 또 이제 내려가더라 이런 얘기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또 비슷비슷한 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게 투수도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 네. 아니 제가 성적이 제일 좋을 때 전주현에서 안타를 하나도 못 쳤어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망가지는구나. 그 시즌 야구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 이게 오히려 이제 안 좋을 때 싹 올라가면서 이제 시즌 시작하는 걸 이제 선수들은 굉장히 또 좋아한다. 이런 얘기 또 해주셨어요. 차라리 지금부터 잘해서 아시안 게임 가는 게 좋을 듯 팀장방님 말씀하셨는데 박세웅 선수 뭐 저희가 시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본인 이제 국가대표의 또 무게감을 아는 선수이고 또 본인 혼자 스스로 이제 상경 가서 또 몸을 만들고 이런 과정들에서 저는 박세웅 선수에게 정말 뭐라고 될까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아시안 게임 승선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또 가져왔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G 박동원 선수 아까 저희 방송 시작할 때부터 정말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요. 홈런 선두를 달리고 있던 박동원 선수 어제 경기에서도 멀티 홈런 때려내면서 팀의 상승세 그리고 이제 승리까지 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제 SSG와의 경기에서 2홈런 4안타 4타점 2득점. 야, 박동원 선수 물론 항상 이제 타격을 잘하는 포수라는 이제 수식어는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잘 치는 건 진짜 데뷔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의원님. 왜 이렇게 잘 치는 걸까요, 지금? 박동원 선수는 약점이 확실한 선수예요. 바깥쪽, 그러니까 홈플레이트에서 몸쪽하고 가운데는 엄청나게 강한 선수예요. 네네네. 바깥쪽이 좀 약한데, SSG전에서 변화구 홈런 치는 장면, 첫 번째 홈런이잖아요. 11호인가? 네. 그 홈런 보니까 박동원 선수가 예전엔 못 쓰던 왼쪽 무릎을 쓰더라고요. 변화구의 그 약한 타자들이 무릎을 못 쓰면은 그냥 스윙이 휙 돌아가가지고 끝에 걸리거나 헛스윙이 나오는데 그쵸. 그 홈런 잘 보시면은 무릎을 쓰더라고요.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낮은 공인데 무릎을 쓰면서 홈런을 만들어내는데 뭐 사람이 발전하는 시기가 박동원 선수는 좀 지나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또 발전이 됐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큰 거고. 아마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예전에 이제 뭐 여러 선수가 있었는데 너무 좀 오버 스윙을 한다. 너무 세게 너무 크다. 뭐 큰 것도 큰 건데 너무 세게 친다. 뭐 이런 팬들의 원성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투수가 던지는 빠른 볼 변화구에 타이밍 맞춰서 그렇게 세게 휘둘릴 수 있는 거는 진짜 하늘의 축복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박동원 선수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점을 무릎을 쓰기 시작하면은 그런 스윙을 하는 선수들이 장타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량이 만개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뭔가 조금 달라지는데 무릎 하나 썼다고 뭐 홈런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복잡한 메커니즘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긴. 맞아. 박동원 선수 솔직히 FA 계약했을 때는 이랬는데 너무 잘해주고 얼굴도 많이 밝아진 것 같고 팀만 생각하고 너무 고맙다. 뉴욕맘님 얘기를 해주셨고 팀 분위기에도 지금 참 박동원 선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열정으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팀 분위기죠. 자기를 믿어주는 감독 및 팀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박동원 LG랑 상성이 너무 잘 맞는 듯 이런 얘기까지. 또 한 가지 보자면은 박동원 선수를 발굴해낸 감독이 연경엽 감독이에요. 맞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오키나와에서 처음 박동원 선수 봤을 때 2루 송구를 너무 잘해서 그 경기장에서 와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박동원 선수가 이제 타격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연경엽 감독이
박동원 선수 발굴을 했고 그리고 다른 팀에서 기아에서 LG로 트레이드 됐을 때 박동원 선수를 원했던 감독이 또 연경엽 감독이잖아요. 그럼 마음 편하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지금 LG에 박경환 코치가 있잖아요. 네. 본인 신경 안 쓰고 박경환 코치가 분석해 주면은 편하죠. 얼마나 편해요. 진짜 네.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네. 숙제 대신해 주는 네.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내 최고의 포수였던. 네. 일타 강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지금 박동원 선수가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선구율도 리그 1위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봐도 공을 이렇게 침착하게 보는 선수였나 했다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박동원 선수가 스윙 크다 보니까 삼진도 많은 선수였거든요. 무릎을 쓴다는 거는 공을 참을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왼쪽 무릎을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두 번째 홈런 그날 12호 네네네. 그때는 왼쪽 몸쪽이다 보니까 휙 돌아갔잖아요. 아하. 근데 항상 그렇게 쳤거든. 네. 근데 요즘 무릎 쓴다는 게 그만큼 공을 계속 볼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서. 그러니까 타자도 닫아놓고 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못 닫으면은 우리 옛날 음료수 딸 때 네. 헛도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힘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스윙은 큰데 이게 뭐 제대로 힘 전달이 안 되는 혹은 이 컨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박동원 선수가 진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참 잘 맞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 전력 분석 잘하는 코치 많잖아요. 김정주도 거기가 있고, 그렇죠, 박경원 코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요. 지금 사실 작년에 기아 와서도 17홈런 때렸죠. 진짜 이 장정석 단장에 대한 지금 성원이 채팅창에 뭐 대단합니다. 이게 저도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이 박동원 선수 홈런 쳤다 이런 거 뚝 보면은 댓글 쭉 내려보잖아요. 그럼 다 기아 팬 여러분들이죠.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 누구만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진짜 지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봤을 때 한 몇 주 전이었나 봤을 때는 지금 기아 타이거즈 포수들이 전체 때린 안타보다 박동원 선수의 홈런이 많았을 때가 있대요. 이런 생각하면은 진짜 이 박동원 선수의 공백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는 게 또 기아 팬 여러분들이 아니실까. 반면에 이제 LG 팬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FA 잘 샀다. 이게 사실 유강남 선수가 나가고 나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영입한 선수인데 오히려 현재로서는 타격에 있어서 훨씬 더 박동원 선수가 잘해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어쨌든 박동원 선수 지금 한 경기 2홈런도 때려내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달 18경기 했거든요. 5월달에 18경기 했는데 홈런 8개를 때려내면서 이 홈런 부분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즌 39홈런 페이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포수가 투수 리드도 해줘야 되고 경기 분석도 해야 되고 게임 플랜도 짜야 되고 근데 이제 타격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포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력적으로 좀 붙이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도 같은데요, 위원님. 그러니까 고척돔을 쓰던 선수가 밖에 나와서 야구하면은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네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그 경기 빼주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리고 또 박동원 선수 체력 좋아요. 크게 이제 그럴 부분은 아닌데 아마도 이제 홈런도 사이클이 있어요. 네. 또 홈런 안 나온다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 놔두시면 돼요. 박동원 선수는. 그리고 지금 뭐 그 전력 분석이나 뭐 게임 플레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포스트를 이렇게 야구 보시면은 포스트들이 항상 공도 지기 전에 사인 내기 전에 더 쳐다봐요. 네.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에서. 요즘에는 이제 포수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또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야구장 나오기 전에 배터리 코치하고 포수하고 선발 투수가 미팅해요. 타자들 별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경기에 그 뭐 플랜 이거 다 해요.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일타 강사 둘이나 있는데 뭐. 맞습니다. 아마 잘 이제 써먹으면 되죠, 뭐. 그렇죠. 여름에 떨어지는 걸 또 어떻게 커버하는지가 문제다. 또 JM 최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LG 이제 또 백업 포수가 또 이제 또 마땅치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걱정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떨어져요. 하긴 뭐 모든 선수들이 다 힘들죠. 여름에 여름에 뭐 잘 치는 선수들 뭐 체력적으로 뭐 충전이 되는 선수들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LSH7님이 잠실 포수 홈런왕 처음 아닌가요? 얘기하셨는데 박동원
선수가 만약에 되면 이제 처음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수 홈런왕이 지금 2004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박경환 선수가 40홈런도 때려냈었었고 또 예전에 이제 이만수 선수가 또 홈런왕 했었었고 국내 프로야구에서 이 두 선수만 이제 포수 홈런왕의 고지에 올랐었었는데 지금 박동원 선수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환 선수와 또 이제 동시에 대회 또 한번 뛰셨었잖아요. 네. 홈런 타자 박경환 포수가 홈런을 이렇게 잘 때려 어떠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에. 네. 글쎄요. 뭐 파워하면은 박경환이라는 그 느낌은 없어요. 아하. 그런데 박경환 포수가 그 노림수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요한 볼 배합도 하는 선수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국에는 더그아웃에 이제 치고 나서 더그아웃에서 뭐 이제 변화구를 치잖아요. 네. 슬라이더를 치고 들어오면은 노렸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뭐 던질 거 그거밖에 없던데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박경환 선수가 워낙에 본인도 이제 볼 배합에 있어서 진짜 달인이었기 때문에 상대 투수, 상대 배터리가 뭘 던질지도 타석에 들어서면 좀 어느 정도 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 더그아웃에서 이거 서 앉아 있다가 대기 타석에서 보면은 뭐가 계속 맞아. 근데 어떤 구종은 스트라이크 안 들어와. 그 이거밖에 던질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 투수의 이제 성격도 봐야 되는데 포수도 성격도 봐야 되고. 네네. 자꾸 안 맞으려고 하는 투수들은 원볼 되면 그냥 슬라이더밖에 던질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림수라는 게 뭐 투볼에 빠른 볼 노리는 거는 그건 누구나 하는 거고. 예. 원볼에 가르쳐 얘기해줘도 변화가 못 내려요. 웬만한 선수들은. 네. 근데 저런 확신. 뭐 던질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확신이 있으면 노리고 치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장타를 또 많이 때려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이슨 본님이 타격은 유강남보다 좀 나았었고 투수 리드나 프레이밍이 상대적으로 박동원 선수 부족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안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위에 1타 강사가 있어 그 부분이 많이 좀 보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박동원 선수가 지금 주가를 쫙 올린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제 금요일이죠. 저희가 이제 금요일 마다 하는 이제 아쿠아픽과 함께 오늘의 픽, 오늘의 첫 2루타는 누가 때려낼 것인가 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참여만 하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이 아쿠아픽이 들으니까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에 또 꼭 참여해 주셔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님께서는 오늘 어떤 선수가 또 첫 번째 2루타 때려낼 것 같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선수 찍으시겠습니까? 누가 하실래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최영우 선수 하겠습니다. 2루타는 최영우. 나는 박동원 선수 할까? 홍창기 선수. 홍창기. 그래, 요즘에 홍창기 선수 미쳤거든요, 타격감. 이따 홍창기 선수 있는 걸 또 까먹었네. 야, 지금 댓글에 쭉쭉쭉 올라오면 첫 2루타는 홍창기, 문성주 봅니다. 뭐 김현수 선수 얘기하시는 분들 막. 그래, 이게 사실 그리고 그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타순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홍창기 선수가 다시 이제 리드오프 자리를 또 맡아서 좀 잘하고 있으니까 뭔가 빨리 결정할 거면 빨리 결정할 것 같네. 1번 타자 하는 게 그러네. 내가 최영우 선수에서 홍창기 선수를 잊고 있었네. 맞습니다. 지금 홍창기 선수 너무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창기 선수 또 생각이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형우 형 2루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지 않느냐. 하령환님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댓글 다실 때는 저와 같은 실수를 범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 정답이 아니더라도 참여만 하셔도 저희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잊지 마시고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꼭 참여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자. 뭐 LG는 다 2루 타칠 선수다. 우니 아빠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형우 형은 펜스 맞춰도 1루 나갈 수 있음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오지환 선수도 살아날 때 또 얘기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그래요. 이게 저희 이벤트 유튜브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 구강세정기 아쿠아픽 드리니까요.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오늘도 또 40분 동안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볼까요? 끝날 때까지 지금 1378분께서 시청하시는데 지금 좋아요가 399개
9수 걸렸습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400개 넘겨봅시다.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때 500개 아니었었나? 500개도 저희 넘었었죠. 오늘 되게 부진하다. 좀... 오늘 좀 부진하네요. 400개 넘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422분. 와우 계속 쭉쭉쭉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역시 이렇게 사이사이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려야지 여러분들께서 또 500개 될 때까지 끊지 않을까? 500개 될 때까지 끊지 마. 그러면 안 눌러주실 것 같은데 계속하라고 안 눌러주실 것 같습니다. 네. 빠니아빠님 5,000원 후원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화수목 잠실에서 롯데 LG 3연전인데요. 롯데 수입 가능할 이게 근데 강팀들 간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당연히도 이제 수입은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수입은 어렵지만 어느 팀이 조금 더 우세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두 팀 다 기세를 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3연전. 감독들도 4년 수입 생각 안 해요. 2승 1패. 첫날 1승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됐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강팀들끼리라면은 어느 정도 지금 그 딱 짜여진 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하기 힘들어요. 수입은 힘들 것이다. 네. 내가 그 시즌 후반에 중반 넘어서 이제 확 무너진 팀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수입 같은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시즌 초반에 강팀들끼리 만나면 어렵죠. 그렇죠. 지금 최상위권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수입은 좀 쉽지 않겠지만 이게 타선이 지금 저는 LG가 타선이 지금 불이 붙었다는 게 살짝 좀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롯데자이언츠가 이 순위를 계속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불붙은 타선을 어떻게 좀 억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제일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수입 당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그러면 이게 한 번에 확 내려가는 건데 이게 세 게임 차가 갑자기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야, 저희 역시 부탁드리니까 466분께서 이렇게 또 찍어 주셨습니다. 좋아요. 항상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도 역시 또 40분 넘게 한번 또 방송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오프닝 때 언급해 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빨간 날입니다. 이제 대체 휴무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은 브런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요일 날에 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도 전해드리면서 화요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에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